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종모입니다. 오늘도 편지를 읽는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매주 월요일 날 편지를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구독자님들 중에 처음으로 남자분이 편지를 보내신 것 같아요. 강남에 사는 브랜드님이라는 분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글 내용도 좋았지만 아주 큰 선물인데 제가 선물은 안 받겠다고 하고 그동안 뭐 조그만 이렇게 정성들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를 소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편지보다 그런 게 우선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 편지보다 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죠. 유화 캔버스에다가 아크릴인 것 같아요. 살구는 이렇게 살구를 정확하게 그려서 뒤에 살구나무를 그리셨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한 마리 보이시죠? 누구예요 이게? 자두입니다. 자두는 또 뒤에 배경으로 자두나무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두랑 꼭 닮은 고양이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저보다 훨씬 잘생긴 남자분이 여기 안에 있네요. 이건 뒤에 사과인가? 사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림과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아크릴로 아주 정말 세밀하게 잘 그리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냥 편지만 보내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에서 보내신 브랜드님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구 자두 아빠에게 쓰는 편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연이어 비가 내리더니 어제부터는 맑은 하늘을 보여줍니다. 아마 살구와 자두도 이런 날에는 창가에서 햇볕을 쬐면서 나른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지는 정감 있게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데 손편지는 왠지 뱉어놓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과 같이 느껴져서 왠지 쑥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자판으로 편지를 써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작가님께서 본인의 MBTI가 INFJ라고 말씀하셨는데 반가운 마음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워낙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었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취향에 대해서는 MBTI가 절대적으로 거론되는 듯 합니다. INFJ, 내향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성적인 원칙주의자. 통계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국에는 5% 정도, 특히 한국 남성에서는 0.2% 정도인 희소성이 있는 MBTI라고 합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제 MBTI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남자들 중에 INFJ가 희귀한 이유는 진작에 멸종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INFJ는 공감 능력은 있지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서툴기에 사회생활이 퍽 힘들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현대에는 잘 맞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INFJ에 적합한 직업이 종교인, 북적거리는 사람들에게서 거리를 두고 그들을 바라보며 탐구하고 대답을 찾고 행복을 빌어주기에 적당한 성격 유형인 듯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저 말고 다른 INFJ 성격 유형을 가진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그레이스 님이신데요. 그레이스 님은 곧 정년 퇴임을 앞두신 오피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이십니다. 저희 회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평적인 직장 문화 때문에 영어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레이스는 이름처럼 아주 우아하시고 상냥하신 분입니다. 저희 회사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시면 늘 그레이스님께서 계신 데스크를 통해야 하는데요. 보통 연령이 젊은 분들이 해당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고상한 할머니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니 되게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2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시고 이제 한 달 정도 후면 자유의 몸이 되시는 그레이스님. 저희 유일한 회사 절친인 분과 앞으로 매일 볼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게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그레이스님의 은퇴 후 계획은 너무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 한 달씩 살아보기.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손자들을 데리고 세계 여행하기. 게스트하우스나 사무실 케이터링 업체를 창업하기. 본인의 맵시를 뽐낼 수 있도록 실버 모델 지원하기 등입니다.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가장 절실한 소원은 본인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행에는 각각의 길이 있고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알 수 없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에서도 남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온연하게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레이스님께서 저에게 가끔씩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같은 성향을 가진 동질감에서 나오는 것인지 묘하게 공감이 되긴 합니다. 그레이스님 역시 그 시대의 여성들 대부분처럼 가족들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군인인 남편을 따라 이동을 하시면서 살림과 육아를 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레이스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는 나중에 장군님, 사모님도 될 수 있어 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장군님도 사모님도 되지 못했다며 헛웃음을 지으시곤 합니다. 두 따님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부터는 사무직 보조직으로 다시 근무를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 때에는 경단녀가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것은 가정의 내외적으로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그레이스님은 워낙 남에게 베풀고 돕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주변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셨고 그 인연으로 회사에 오셔서 20년을 근무하시고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외국계 회사에서는 그것도 임원진이 아닌 일반 사무직에서 20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임을 하시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글로벌 리더팀도 그레이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고마워하고 감동받아 했습니다. 그레이스님은 아직도 시아버님, 시어머님을 모시고 생활하시는데요. 가끔씩 본인은 시부모님들 덕분에 야근을 많이 한다고 농담인 듯 진담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면 꼭 포장을 해서 집에 가져가시곤 합니다. 저는 그레이스님의 시댁살이 이야기 듣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얄미워하기도 하고 가끔은 분노를 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다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해줍니다. 그레이스님께서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우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작가님께서도 그리고 이 편지 내용을 같이 듣고 계신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축복하여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자마자 유튜브 알림으로 아무 때나 빨래처럼 널려있는 고양이들, 그래 잠은 어디서든 잘 수 있지만 이라는 작가님의 영상이 업로드 되었음이 도착했습니다. 또 한 번 작가님과 마음이 통했다고 혼자서 열광하면서 새로운 영상을 보러 이만 줄여야 할 듯 합니다. 이제 곧 환절기입니다. 작가님도 살구와 자두도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2023년 9월 첫째 날에 브랜든 드림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장의 장문의 편지를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곱게 쳐주셨는데 정말 내용도 좋지만 이렇게 긴 문장을 써 나가려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 줄줄줄줄 이렇게 써 나가신 게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본인의 이야기보다 이렇게 생활 에세이처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레이스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쵸?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동료가 있다라는 건 우선 참 축하할 일이고요. 아쉽게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어떠한 한 분야에서 이렇게 20년 이상 그것도 잠시 경력이 단절됐다가 새로 입사를 해서 가정도 가지고 있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그런 입장에서 20년 넘게 이렇게 한 일을 꾸준히 한다라는 거는 정말 박수 쳐 드려야 되고 축하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제가 사회생활을 얼마 하지 않고 지금 작가 생활을 한 지가 2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곧 20년이 몇 년 있으면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과연 저도 20년을 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정년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그레이스님께 저는 축하의 박수를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만 이제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축하드리고 싶고요. 제가 선물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그 브랜드님을 통해서 축하를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또 쭉 적어주셨어요. 지금도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 공부도 하시고 게스트하우스나 뭐 사무실에서 케이터링 하시는 거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축하의 자리에서 내 음식을 이렇게 펼쳐놓고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업도 참 좋겠다. 그리고 그레이스님 직접 만나 뵈면 엄청 우아하실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름도 그레이스, 네, 되게 우아하실 것 같고 실버 모델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 20년의 과정들 그리고 퇴직 후의 생활들을 찬찬히 적어 내려가시면은 정말 그 누구보다 훌륭한 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그레이스님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더 우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구독자 여러분과 다 같이 축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박수를 드리고 용기를 새로운 시작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을 보면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MBTI가 INFJ라 극내향에다가 정말 이런 소심함이 없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말을 잘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친해지면 엄청나게 장황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는 500명이 됐던 1000명이 됐던 구분하지 않고 제 얘기를 할 줄 아는 정도는 됩니다. 왜? 돈을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받고 하는 일은 MBTI 관계없이 열심히 각오를 한번 다지고 강의 들어가기 전에 나는 누구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브랜드님이 주신 사연이 개인적인 얘기보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일을 할 때 만난 동료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걸 발견해낼 줄 아는 브랜드님도 참 결이 좋고 착하시고 순하신 분일 것 같다고. 보통 그렇잖아요. 같이 일을 하더라도 이런 분이 계셔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하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제 편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남자분이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정서적이고 아름다운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님이 끝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곧 환절기고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 편지가 조금 밀려 있긴 한데 제가 차근차근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그레이스님 정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구 인사 여기 살구 인사 여기 감사합니다. 야지 너 이거 그림 이거 누구야? 응? 이게 너지? 몰라? 감사합니다.